둔산동 동아선입니다. 이제 논술 수업을 하는데, 이제 학생이 지금 이제 3차시에요. 이제. 네 번째는 맞는데, 논술 어떻게 써야 돼? 하고 대략 가르쳐 주고, 영상 좀 이것 좀 봐 하고, 이제 첫 번째에서는 뭘 중시했어요? 흐름 구조를 잡아라. 흐름을 잡고 구조를 잡아라. 그래서 정발합 구조를 어떻게 쓰는지를 이해해라. 네, 써봐야 이해가 되죠? 근데 두 번째 시간에는 뭐였냐? 흐름과 구조를 됐는데 디테일. 이거를 디테일하게 써야지 흐름과 구조만 되면 되냐? 이렇게 디테일하는데 네가 약점이 뭐였냐? 요 재시문 분석이 약했다. 재시문 분석을 더 하고 문제 분석도 약했다. 재시문 문제를 분석을 하고 여기에 써 있는 거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네. 그러니까 분석력. 나는 분석을 다 해서 그걸 완전히 이해해서 썼습니다. 근데 요거를 가지고 요거 보여지는 걸 완벽하게 활용했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고. 오늘은 3차시는 뭐를 해줄 거냐면, A 개념이 있으면 반대 개념은 반드시 있습니다. 라는 걸 알려줄게요. 자, 궁금하죠? 이게 뭔지? 응? 저거 많이 했었어요.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국어 모의고사요. 그쵸. 모의고사 그러니까 도움되죠. 근데 그걸 활용을, 그러면 활용- 모의고사에 하는데 여기다가 활용을 했냐는 거죠. 활용은 못해요. 자, 그러면 이로 반대 개념으로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분석을 해주면서. 이해되세요? 자, 할머니 집인데, 그러면 할머니 집 말고 할아버지 집, 노인 말고 젊은이 집은 어떤 걸까?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에 나온 건 아니, 그니까요. 그 생각을 해봤냐는 거죠. 요거 나온 거를 쓰고 그 반대 개념이 뭘까라는 생각을 할 때. 할머니 집 말고 할아버지 집도 있지만, 할머니 집 말고, 그러면 나이 어린 사람의 집. 그러면 집 말고 열린 마당이나 광장이나 공간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닫힌 세상이 있으면 열린 세상이 뭘까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네. 그러면 성공한 퓨전이라고 했을 때, 그럼 성공의 기준이 뭘까? 성공 말고 실패가 있으면. 네. 어디서부터 성공이고 어디서부터 실패일까? 그러면 퓨전이라고 하면 A와 B를 어떻게 섞었을까? 그러면 단순하게 섞어서 단점이 될까? 아니면 융합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를 했을까? 이렇게 봐야죠. 근데 얘를 언제 다 생각해요? 이걸 생각할 시간이 있어요. 얘야. 네. 저런 생각이 팍 뛰어올라. 사람들은. 글 쓰는 사람들. 그 중에서 선택하는 거야. 문제는 이런 생각이 안 나는 게 문제지. 안 나는 게요? 안 난다고 하나도 생각을 안 해. 닫힌 네. 세상 하면 열린 세상 생각해봐야 되는데 요거는 생각하겠지. 그렇지만 이렇게 집이라는 공간을 다른 공간과 대립되는 건 생각들이 안 하고, 이 퓨전도 이렇게 두 개를 단순하게 합쳐서 동서양을 합쳐서 퓨전이 될 수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합쳐서 단점으로 돼버렸나, 새롭게 진화해서 A 플러스 B가 아니라 C가 되어 있나, A 더하기 B로 그대로 단순하게 남아있나, 이건 또 다른 차원이거든.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의 범주를 나눠서 어느 면에서는 성공하면은 뭐고, 실패하는 뭐고, 그 실패를 보완하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성공으로 다시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가 안 갖고 있는 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성공한 퓨전, 실패한 퓨전 생각해서 그래서 닫힌 세상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했을걸요? 그렇게 단순하게 이거 한 거는 단순하게. 1단계고, 한 단계 더. 성공한 거, 실패한 게 있는데, 성공은 왜 성공했고, 실패는 왜 했고, 보완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성공과 실패의 간극의 차이를 어떻게 줄여야 되고. 그건 안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단계 더 들어간 거. 간극의 차이를 어떻게 줄여야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네가 나름 생각해서 그걸 쓰면 대박이라는 거지. 생각을 자. 못했어요. 어떤 사람이 퓨전 음식점을 만들면 네. 성공만 생각하냐? 실패할 걸 대비하고, 실패할 때 보완책도 만들고, 그 실패를 성공으로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걸 사람들이 생각 안 한다고? 성사하면 그 정도는 생각해야 되잖아, 얘야. 퓨전 음식을 만들면 A와 B를 더해놨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C, A 플러스 단순한 B가 아니라 C로 변화시킬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 퓨전이다 아니다 이렇게 하면 무기지 않냐? 이건 초등이지.
그걸 그랬다가 써요. 그걸 생각을 해서 요 뒤에 아직 나는 안 읽어봤지만 쓸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요걸 써놨으면 배경 지식으로 그걸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자, 지금 맨날 이렇게 반대 걸로 자르고 반대 걸로 자르고 반대 걸로 자르니까 자연스럽게 반대가 나오면 정과 반이 잘라지는 거 아니냐. 아? 네. 그래서 결국은 합을 되면 이 정과 반의 차이, 이 반을 정으로 움직여서 더 긍정적으로 합쳐져서 합이 나오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네. 근데 너는 그 요 합인 새로운 정하고 요 반 요것만 생각하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한 개 있는 거를 더 잘라주고 요 반 있는 걸 더 잘라주는 거 아니냐 내가. 네. 어떻게 그래요? 이 반, 이게 실패했는데 실패해서 나쁜 점. 합이 왜 정이에요? 실패를 통해서 배운 점. 이게 정반이야. 그래서 이게 또 다시 합이 되는 게 변증법이다. 정반합, 정반합. 네. 그러니까 이 합쳐진 걸 두 개로 까르지. 여기 나온 걸 그냥 네가 그냥 두니까 두 개를 자르지. 완전 실패했고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뭘 받을까? 이렇게 되면 또 갈를 이유가 되지. 실패해서 완전 버려야 할 것. 네. 버려야 할 것의 교훈. 네. 근데 그걸 가지고 교훈을 만들면 긍정적으로 실패가 작용한 거잖아. 네. 이걸 여기다가 더 투자해서 보완할 방법은 없나 생각해보는 거 아니냐? 그거를 다 빠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네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만큼 생각하는 방법은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정반합, 알겠습니다. 정반합. 그러니까 이 디테일을 요 내용만으로 여기서는 여기에 제시된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걸 했지만 네. 요거는 네가 생각하는 개념을 가지고 자르는 거 아니냐? 두 개로. 이런 식으로요? 네. 지금 다 자르잖아. 네. 그치? 그러면 장점, 단점, 긍정, 부정. 그치? 개인적인 거, 사회적인 거. 뭉친 거, 흩어진 거. 버려야 할 거, 개선할 거, 장점으로 계속 지속해야 될 거. 이렇게 디테일하게 자르는 걸 해주는 거 아니냐? 네가 써있는 말로. 그럼 생각이 더 풍부해지잖아. 애들이 그러는데 생각이 안 난다고 뭘 써야 되는지.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지. 자, 봐봐라. 개방적이 있고 폐쇄적이 있으면 폐쇄적은 나쁜 것 같은데 안정성이 있지, 조용하지. 보수. 개방적은 좋은 것만 같은데 심란하지, 사생활 보호가 안 되지. 혼란스럽죠. 이런 식으로 이게 두 개를 자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쪽으로만 하면 그게 논술 문제를 내겠냐? 그냥 개방적해. 열어놔. 하고 끝나야지. 그러면 논술을 하면 논술은 쟁점이 있어야 되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개방적으로 하면 전부 다 우리나라 사람이 다 개방주의 될 것 같냐? 그러면 여기서 반대해서 폐쇄를 하고 개방하지 말자고 하겠지. 그렇지. 그럼 왜 그런지 그걸 따져줘서 네. 이거는 니네 억지고 이 부분은 맞으니까 이렇게 보완하고 안 하면 상대방이 인정해주겠냐? 그리고 폐쇄는 뭐에 좋은 점이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합쳐서 개방으로 끌어오는 게 그래서 합쳐야 된다. 그치. 그게 논술. 그러니까 지금 네가 그랬지. 첫 번째 논술이니까 오 대박 이게 논술이구나. 두 번째 하니까 오 대박 이게 논술이구나. 그리고 세 번째 하니까 또 오 대박 이게 논술이구나. 끝까지 가네. 그럼 논술을 배우면 네가 진보고 내가 보수면 둘이 토론을 할지. 그런데 내가 보수가 아니라면 네 진보 의견 받아들이고 너도 받아들이잖아. 합쳐진 영역을 찾아가는 거 아니야? 논술이. 근데 합쳐진 영역을 찾았는데 내 순수한 의견도 아니고 네 순수한 의견도 아니고 합쳐졌으면 거기서 또 딱 반할 것 같냐? 아니죠. 어느 몇 대 몇이 몇 대 몇. 그럼 몇 대 몇을 하는 이유가 서너 가지 될 거 아니야. 나도 이유 얘기하고 너도 이유 얘기하고. 무슨 이유 때문에 너는 네가 2대1이야. 그리고 나는 무슨 이유하고 무슨 이유 두 가지 때문에 3대1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무슨 이유 때문에 4대1이야.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네. 쌤, 근데 제가 좀 약간 이렇게 많이 막 배경 지식을 써놓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글에 녹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단원 나오는 대로 거기다 다 두 가지씩으로 해서 써야 되는 요만큼 구절에 완성된 문장이 뭘까 생각하고 한 줄 써. 네. 그건 다음번에다. 4번에서. 4번에서요? 한 번에 논술 쓰는 거, 자, 논술 쓰는 거, 요걸로 갖다가 한 번 해주고, 두 번 해주고, 세 번 해주고, 10번 해줘가지고 다 해줘? 아니요. 그거는 다음번에.
아니, 왜냐면 막 정반합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돼. 막 저 혼자서 자른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거 자르지 말고 다 삼각해서 써놓은 다음에 이걸 어떻게 이거까지 생각했는데 생각을 했어요, 쌤. 근데 이걸 정리를 못했어요. 너무 많이 간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얘랑 너무 많이가 아니라 네. 네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 여기는 이런 거는 안 써도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알겠습니다 하는데 시험 중에 그렇게 써갖고 대박 쳐갖고 가는 애들이 다 대박 나는 애들이야. 너무 많이 가서? 너무 많이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써야 상위권이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얘랑 그렇게 상관이 없는. 너무 많이 안 가 애들이. 그쵸. 응. 왜냐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왜 상관없어? 여기에 닫힌 세상이 이유를 쓰는데 닫힌 세상이란 단어만 가지고도 책 한 권 사람들이 쓰는데 성공한 퓨전 이렇게 되면 성공한 퓨전 하고 책 찾아보면 인터넷에 많을걸. 그지? 그러면 닫힌 세상의 이유를 쓰고 가의 기억이 나의 성공한 퓨전과 비교하라고 그랬으니까 공통점 차이점 다 쓰면서 그제? 네. 이 닫힌 세상을 쓰면 이걸 비교를 하는데 단순하게 닫힌 세상과 성공한 퓨전을 단순 비교는 못 하잖아. 네. 그러니까 닫힌 세상과 열린 세상을 쓰고 성공한 것과 성공하지 않은 을 쓴 다음에 이 퓨전의 의미와 성공왕의 의미를 이 닫힌이라는 의미랑 연결시켜서 막 비교하고 그래야 되는데 쓰는 게 더 여러 가지로 다 제시는 다와 제시면 라의 근거야. 다 라를 근거하여. 이게 근거하여가 무슨 뜻이에요?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하시라고. 제시면 가의 닫힌 세상을 열린 세상으로 바꾸고 여기 나오잖아 이렇게. 여기다가 이론적으로 비교를 다 하면 네. 여기는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하고 이게 이상적인가 이게 현실적인가 아니면 그 방법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는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세상이 전체적으로 어떤 거를 해야 되고 그렇게 시행하면 이렇게는 빠르게 할 수 있고 다음번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 그렇게까지 쓸 수 있네. 왜? 아 말빨이 너무 세다고? 어? 아, 그까지 생각할 수 있는지도 몰랐어요. 자,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쓰게 되면 이 방안에 대해서 네가 쓸 수 있는 걸 다 쓰면 된다고 얘야. 생각이 안. 네. 그래서 생각하는 걸 지금 가르쳐 주잖아 얘야. 네.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네가 여기 써놓는 걸 분석하니까 이렇게 반대 A 개념, 반대 개념, 정반의 개념으로 잘라보니까 이 닫힌 세상도 닫아서 장점, 닫혀서 단점, 열린 세상도 열어서 장점, 열려서 단점. 그치? 그러면 이 닫힌 세상의 요 부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열면서 닫혀. 그럼 부분적으로 열자. 그런데 요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은 뭘까? 이렇게 해줘놔요. 그럼 이렇게 단점이 생기는 건 뭘까? 요거를 보완하게는 이렇게. 그러려면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그러면 필요한 전제적인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이렇게. 신기하다. 시작, 중간, 끝. 전제, 과정, 결과. 이렇게 쓸 쓸 수 수 있네. 있는 게 엄청 많네요. 아? 쓸 수 있는 게 엄청 많네요. 그거를 개인의 입장에서는 바꿀 수 있으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지역사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세 개를 관통하는 캐치프라이즈는 뭘로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바꾸었을 때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책 한 권인데요. 오! 아, 내가 말하는 게, 자, 이게 논술을 배우면, 이 논술을 배운 게 중간고사 답안지가 되고요. 이게 석사 논문이 되고, 이걸 조금 길게 넣으면 박사 논문이 되고, 이 박사 논문을 조금 다듬으면 책이 돼요. 그래서 이 책 목차가 이렇게 논술 쓰는 거예요. 아. 다 이렇게, 논술부터 이렇게 되니까. 그러네요.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인터넷에서 대학 논문을 하나 다운받아요, 아무거나. 네. 뭐 사이버할게요. 근데 왜 목차를 통째로 한 두세 개만 외워봐요. 아, 이게 논술 쓰는 순서구나, 이렇게. 그게 어떻게 나와요? 어디 나와요? 수능에서 목차 바꾸는 문제, 개요 짜는 문제. 그런 것도 있어요? 수능 기출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개요를 해서 이걸 바꿔라. 여기 3번과 4번은 서론에서 이거를 2번 바꾸고 이런 거 문제 안 풀어봤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개요 1, 2, 3, 4에서 앞에 개요하고 뒤에 개요 비교를 해가지고 디귿은 3번 들어가면 안 돼. 그게 이거예요. 우와. 자, 어쨌든 이게 그 전보다는 이렇게 정리도 늘고 뽑는 것도 늘었어요. 근데 네. 이제 뭐 요거는 맞게 뽑아준 거고요. 오리, 구박, 무시, 뭐 어쨌든 백조, 놀림감, 이유 없는 폭력, 따돌림 이렇게 됐고, 헤엄쳐 삼수, 발참견, 건방진 이야기, 따돌림, 인정, 자기 세준 제 이야기. 그러면 여기에 둘째, 여기에서 첫째는 오리무리인데 자연적 성격인 닫힌 세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게 자연적 성격. 네. 그러면 닫힌 생각이 자연적 성격이 뭐냐를 제- 체크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한 자연적 성격은 그거예요. 외모. 아니 여기를 네가 안 체크했다고. 닫힌 사회의 특성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닫힌 사회 때 자연적 성격인 닫힌 세상을 볼 수 있다 그랬는데 이 자연적 성격이 뭔지를 설명해 줬어요. 둘째는 할머니 집으로 사회적 성격, 이게 사회적 성격과 자연적 성격 요 두 개를 비교를 했어야 되는데 요거는 그냥 줄거리 내용일 뿐이고 네. 사회학적 개념은 이거라는 거지. 자연적 성격과 네. 사회적 성격. 저걸 이용해 쓰기는 했는데. 썼어요. 자, 퓨전. 이런 것들은 예시일 뿐이라고. 네, 알아요. 예시일 뿐이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그래서, 개방적이고, 반성됐고, 아테네 로마, 거대 제국, 거대적으로 됐다. 장점, 단점은 사라진다. 그러면 이걸 설명할 수 있죠. 네. 장점은 나뉘고, 단점은 사라진다. 그랬을 때, 단점이 진짜 사라지는 것일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죠. 반대로. 네.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개념 반대를 쳐는 거. 장점이 나뉠 때 어떤 식으로 나뉘고, 진짜 나뉠까? 전 그냥 그냥 말 그대로 썼는데. 건전한 문화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데, 퓨전이 실패할 때, 성노인리가 실패할 때는 어떻게 될까? 분석할 때 그렇게 분석할 수 있다. 실패할 때. 네. 이렇게 강건한 문화를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데 퓨전 때문에 고유 문화가 상실할 수도 있잖아. 근데 여기선 퓨전의 장점에서 각기 색깔을 분명하게 갖추고 있으니까 서로 뒤섞였을 뿐이지 융합된 문화가 아니야. 성격 뚜렷한 사람도 섞여 있어서. 자, 그러니까 소금하고 설탕하고 소금하고 설탕하고 또 식초하고 섞었는데 음식을 먹었더니 이게 어우러진 맛이어야 되는데 소금 맛이 났다가 식초 맛이 났다가 여기 설탕 맛이 나고 그럼 어떡할게요? 그런 걸 여기다 제공을 했어. 뭐라고 응? 그러니까 성공한 퓨전은 이 퓨전이 되기 위해서는 A 플러스 B의 단순한 이 플러스가 아니라 네. 녹여서 C로 변하실 수 있는 뭔가가 또 필요하다는 거야. 융화의 노력이라든가 아니면 장점을 이거를 서로 양보를 하는 것이라든가 미묘하게 배려를 하고 균형을 잡는다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각기 자기 색깔을 분명히 갖추고 있을 때만 성공할 수 있다. 이것도 맞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성공할 확률 색깔이 있으니까 쓰는데 서로 색깔이 강하면 어떤 팀이 있는데 정말 잘하는 선수를 3명을 넣었어. 5명을 농구를 하는데 다 안 어울리면 얘 혼자 지 맘대로 얘 혼자 색깔이 다 뚜렷뚜렷해. 네. 그래서 감독은 뭐라고 이렇게 잘하는 색깔에다가 이 둘을 융화시킬 수 있는 색깔이 있는 애들로 네. 이해돼? 네. 그래서 얘네들은 공격력이 너무 커서 수비만 잘하는 애를 또 넣어. 그래서 밸런스나 균형에 대한 미학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좀 덜 남아있다고. 그쵸.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어요. 그냥 퓨전. 그래서 섞을 만한 재료가 없다면 이것도 맞는데 네. 그치? 자, 섞을 만한 재료의 능력은 떨어져도 자, 그러면 이런 거잖아. A의 강한 문화와 B의 강한 문화만 모여가지고 퓨전을 만든다는 것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조금 약해도 A와 B와 C의 2급 문화가 묻혔더니 새로운 특별한 엑스라지 문화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는 여기를 안 썼잖아. 그것까지 제가 생각해서 쓰면 대박이라고. 왜? 너는 어떤 이게 신문 기사라면 신문 기사 두면 그렇구나 하고 100% 딱 믿으면 네가 논술하는 사람이냐?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보고서
이면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안 써진 반면도 읽었어야 되고, 이 사람의 의도도 읽었어야 되고, 의도도 긍정하지만 이런 점은 너무 간과했다는 걸 써야 되고, 이 사람이 그렇게 쓰는 이유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사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으면서 단순하게 처음에는 그런 뭐라고? 이렇게 뽑는 거지. 이게 1단계지. 지금 이렇게 했던 거. 이렇게 뽑는 것도. 네, 그 뽑아놓은 글자 가지고 내가 지금 하는 거 아니냐? 맞죠. 오! 그러면, 자, 다른 아이들은 여기에 글자가 있는 걸 가지고 그냥 썼어. 네, 있는 대로. 그럼 이 글자랑 이걸 뭔 차이야? 근데 너는 이걸 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해서 반대도 생각하면서 글을 썼어. 네, 그럼 이건 네 생각 아니냐? 어, 이거는 제시된 거고. 그쵸. 논술은 이거 쓰는 애들이 붙는다고. 네, 그러니까 내가 애들한테 그러는데. 뭐라고요? 논술의 원칙. 야, 이거 쓰고 떨어지지 말고, 어? 네, 연없이 이것까지 다 쓴 다음에 떨어지라고. 그러면 붙어. 그래서 뭐라고? 살고자 하면, 잘 쓰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그냥 내 생각은 다 쓰고 죽겠다. 죽고자 하면 산다. 이게 논술이요. 엄청 어렵네요. 그럼, 순신이 형님이 말하신 정신을 지켜야 붙어, 논술은. 신에게는 120일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12일이 남았습니다. 해갖고 논술하는 거야. 네. 뭐라고? 여기까지 쓰면 틀 떨어져. 왜? 모든 아이들이, 여기 90%의 아이들이 여기다 써. 근데 여기 10% 아이들이 여기까지 가. 이 중에서 선별해. 너 지금 여기까지 쓰고서 쌤 저 잘 썼죠? 안 쓰세요 그러는 거잖아. 여기 안 쓰면 의미가 없다니까 얘야. 네, 아니지 뭐 쓰는 연습도 하지만. 근데 너 벌써 이 경쟁권을 내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 잘 쓰라고. 네, 자, 첫 번째 뭐라고? 정반합을 아느냐. 두 번째 뭐라고? 문제 제시문 이렇게 구조 이거 이것도 정반합 아니에요? 지금 다 정반합인데 이거는 정반합의 전체 흐름을 아느냐. 이거는 뭐라고? 전체 흐름을 쓰기 위한 뭐라고? 제시문, 문제, 답안지 이런 흐름 그지? 아느냐. 이거는 뭐라고? 그래 정반합을 아느냐인데 네가 쓴 요 흐름 안에서 이 글 쓰는 바탕으로 이게 서론본론 결론 쓰는 방법이지. 네, 글 쓰는 걸 바탕으로 분석을 해서 요거를 생각을 진화시킬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 지금. 자 여기까지 됐고. 그러니까 웃긴 거야. 다다를 근거로 그럼 다다를 표로 만들든지 뭘로 하든지 했어야지 그지? 작은 기적, 며칠, 뭐 상황, 집단, 외면, 제기, 사소시도 큰 결과, 상황에 굴복하지 않는 또 다른 얼굴. 그래서 근본적인, 구조적인 변화의 출발점, 그리고 뭐 근본은 뭐냐? 안 된 건 뭐냐? 이렇게 여기다 하지 않으면 이걸 단어로 활용해서 네가 쓸 수가 없다는 거지. 저게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구조적인 변화의 출발점, 이런 거. 이 무슨 마지막 문장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의 힘은 보다 근본적이고 조직적인 변화의 출발점이다. 그러면 우리의 힘을 적용해야지. 우리의 힘에 따라서 뿌리부터 다 바꾼다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게 전체 체계를 바꾼다고. 그런 변화를 바꾸기 위한 출발점의 역할이라고. 네. 그러면 우리의 힘은 어디에 기이네? 이 앞에서? 힘이요? 복종하지 않는, 굴복하지 않는 힘. 네, 그지? 네, 그러면서 상황을 지배하고자 하는 노력. 내면의 힘. 이거 다 써있는데. 이런 단어 다 안 뽑았는데. 디테일하게 안 뽑는 거야, 지금. 요거를. 그러니까. 자, 상황에 재비되지 않고, 뭐, 이거 다 쓰긴 썼어요. 근데 이제 정확해. 상황에 지배되지 않는다는 뜻이 뭐냐, 이런 거. 요 위 앞에서 그걸 찾아야 돼요. 있어요. 예. 변화시키려는 뭐 이런 것들도 찾아내야 되고. 이 단어를 쓴 다음에 요 문장을 가지고 요 위에서 관련 단어를 여기다 또 쓰고 구체적인 상황들도 한번 써보고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단단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활용하기가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쭉 굵어갖고 줄거리를 만들었으면 이걸 더 잘라서 이 내 거를 이 문제 풀듯이 잘라서 네. 이거와 관련된 내용 여기서 끌어다가 뭉치고 여기다 관련된 뭉치고 여기다 뭉치면 이걸 두세 문장으로 또 만들 수 있죠. 그럼 자연스럽게 문단이 구성되잖아요. 여기서 가져와서요? 가져와도 되고 내가 반대 개념을 생각해도 되고. 분석하는 것처럼. 그러면 자연스럽게 문단이 되면 요걸 문장으로 그냥 세 문장이나 네 문장으로 딱 써주면 되고 요거를 전체를 대표하는 딱 하나의 문장을 두 번씩으로 쓰고 그죠? 네. 원래 쓸 때는 이제 안결이 설반정이에요. 네? 안결이 설반정. 토론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안결이 설반정. 설반정. 안건이 있잖아요. 안건. 네. 그럼 결론을 쓰는 거예요. 두 가지식으로. 그래서 논술 문제를 풀 때 두 가지로 결론을 쓰고 왜냐하면 하고 이유 쓰고 그걸 하나 설명하고 이건 반론 꺾기인데 한 단락은 이렇게 한 다음에 예시 두고 결의설례예요. 결의설례. 뭐라고요? 결론, 이유, 설명, 예시 이게 한 단락이에요. 그럼 반대 단락을 쓰고 그래서 정, 반 요거 정리된 게 합이에요. 잠깐만요. 결의설례 여기도 결의설례 결의설례 설명이 예시 아니에요? 결론, 이유 설명에 예시가 들어가는 예시 들어도 되죠. 그러면 결의설반정. 근데 반론 꺾기에다가는 뭔 내용이죠? 아니 이 반론 꺾기는 이게 하나의 이야기를 얘기해줬죠. 네. 근데 반대로 네가 이렇게 주장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이래서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 반, 합인데 정반, 합인데 정으로 통합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요걸 또 최종 정리해요. 정, 반, 합으로. 네? 그거를요? 네. 마무리 정리해서. 이거랑 이거랑. 요거는 서론, 안건에 대한 설명, 호기심 유발. 본론은 한 단락, 두 단락, 세 단락. 안건은 뭘 적어요? 그냥 약간 설명, 개념 설명이 이 문제의 목적이 뭐고, 이유가 뭐고, 계기는 뭐고, 연역은 뭐고, 어떤 상황이고, 이런 거. 그래서 이 안건이 서론 부분이에요. 요게 결의설, 본론 1, 본론 2, 본론 3. 그래서 정반 합이에요. 그거를 본론을 쓰면 이게 결론을 써요. 결론이 합? 네. 그래서 또 서론, 본론, 결론이 정, 반, 합이 돼요. 네. 참, 그래서 단어를 고를 때도 이게 단어를 골랐는데 이제 국어도 이렇게 풀거든요. 학생이. 네. 이 고른 건 연결관계에서 어떤 게 주야? 종속성의 벽이야? 장벽이야? 차단이야? 종속성이 주야?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도 좋은 거라는 거죠. 이 두 개는 어디로 연결돼? 이렇게. 애정, 관용, 화해. 그러면 애정, 관용, 화해는 어디로 연결돼? 개화. 어디요? 개화로. 그럼 이렇게 애정, 관용, 화해는 개화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단어를. 그럼 이거 동그라미로 했으면 반대는 세모로 해야 되겠네. 도정, 반대. 그럼 도정은 반대고, 이렇게. 네. 그걸 조화롭게 균형시키는 건 성찰이겠네. 네. 이게 공존이겠네. 네, 공존. 그러면 방향성으로 갈 때는 어디를 이렇게 공존해서 세계화로 간다는 거네. 이렇게 표시를 해줘도 된다는 거지. 연결시키고. 그래서 줄거리처럼 시각화로 도식화 하다가 보면 전체 흐름이 잡힌다는 거지.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장벽 편견이고 자기가 다른 것에 대한 받아들이는 거 못한 것은 도정을 달려왔기 때문에 장벽의 생각을 차단해 건너편을 바라지 못하게 한다. 장애인의 차별.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이거 그냥 제가 생각해요. 장벽을 세우지 않고 관용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그러면 이렇게 장벽을 세우지 않고 장벽을 없앨 수 있는 방법, 세우지 않는 방법, 없애는 방법, 장벽에 대한 장벽을 돌아서 넘어가는 방법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써놓은 것들이 생각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네. 자, A라는 생각이 있어서 막 써놓고 이걸 중요한 걸 다시 뽑아갖고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네. 1, 2, 3, 4. 그럼 이걸 또 분석해서 또 생각을 하고 또 중요한 걸 쓰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해야 아이디어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논술 쓸 때도 그렇게. 가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음. 그런 과정처럼 이렇게 써놓은 거에다 추가로 생각을 해보고 글을 쓰면 훨씬 더 부드럽게 쓰신다고. 깊이 있게 쓰고. 뭔 말인지 알아요. 이게 뭐 어려운 방법 아닌데 얘기를 안 해주면 사용을 안 하니까 아들이. 네. 나의 성공한 표현으로 각각의 문화 요소들이 자기 색깔을 분명히 갖추고 있을 때 서로 뒤섞여 강점을 나누고 이렇게 길어. 아, 저 문장 짧게 못 만들겠어요. 다 길어요. 그래서 제가 짧게 만들려고 막 최대한 끊고 했는데 어딜 봐도 잘라. 성공한 표현은 그치? 네. 각각의 문화 요소들이 이렇게 그죠? 각각을 빼서두고 각각의 문화 요소들이 자기 색깔을 분명하게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때 아, 근데 이 말을 그냥 인용하려고 뭔가 근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이걸 본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눈이 흐려. 그러면요? 응? 그러면요? 각각의 색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공 표현은 각각의 문화 요소들이 자기 색깔을 분명히 갖추고 있을 때 서로 뒤섞여 장점은 나누고 단점은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러면 장점은 이렇게 나누고 단점은 이렇게 사라지게 해야 한다. 이렇게 써주면 대박이겠지. 여기에서요? 장점은 이렇게 나누어야 하고 단점은 이렇게 사라지게 해야 된다. 이거 자체가 이건데. 이게 네 생각이라고. 아, 네 생각을 포함해서 이거 자체를 다 쓴 거야. 그러면 장점. 성공한 피점이 각각의 색깔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요 똑같은 거 써있잖아. 성공한 퓨전은 각각의 고유한 요소, 이거 똑같은 거 썼잖아. 고유하기 때문에 고유 요소를 지킬 수 있다. 그러나 개방적인 가사를 갖추지 않는다면 그 성공한 이렇게 했죠. 퓨전 안 해도 돼. 성공한을 달성할 수 없다. 이렇게 쓰겠지. 그죠? 할머니 집도 어떤 원리로 마찬가지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죠? 마찬가지다. 아래 봐봐요. 외부적인 이야기가 농가에 어울린다면 각자의 고유한 부분을 살리고 다른 부분을 이해하고 인정했어야 한다. 이게 나쁘지 않아. 그럼 이건 설명 부분이지. 결론을 쓴 다음에 이 설명을 썼어. 두갈식으로 갔어요. 그래 이해가 좋으니까. 그렇지만 농가의 다른 가축들도 아기백조도 서로 이해하지 않는다. 그렇죠? 왜 이해하지 않아? 그러나 그지? 농가에 안 써도 돼. 가축들은 그지? 네. 가축들은 어떤 점에서 아기백두는 어떤 점에서 밑에는? 서로 이해 못한다. 압축시킬 수 있다고. 아, 이것도 두갈식으로. 오, 아, 합주여서 그럼 설명을 할 게 딱히 없지 않아요? 뭐라고? 다 두갈식으로 써놓으면. 이걸 다 압축시켰으니까 내가 아까 상상했던 그래서 이렇게 개방은 이렇게 되고 이걸 쓸 공간이 생기지. 오케이. 내가 이걸 압축시켰다고 안 썼어? 썼잖아. 네. 그거 말고 더 깊은 생각들을 썼잖아. 네. 그러니까 붙이지. 너는 이렇게 쓰느라고 글자 수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언제 써요 그러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 막 얘들이 얘기하면 그 결론이 뭔데 빨리 얘기해봐. 그래서 결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 그 다음에 뭐 하고? 근데 아주 설명도 다 안 했는데 그래 다 설명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뭐 시험 못 봤다고? 그 다음에 학원 가. 그럼 끝이잖아. 학원 간 얘기를 안 해. 시험 못 본 얘기만 계속하고 있고. 됐어요? 네. 농가의 이득을 위해서만 필요했기 때문에 아무도 일하지 않고 도움이 되지 못하는 백조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치? 그럴 때 이건 뭐라고? 농가의 이익을 위한 관점으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백조도 농가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허황된 이야기만을 늘어놓으면 농가의 가축들이 개방적 자세를 찾을 수 없게끔 했다. 그 백조도 그죠? 자신의 관점을 강요하는 허황된 이야기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쓰든지 하면 요거를 자체를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너 내용을 쓴 거예요. 상징적. 이 백조의 의미가 뭐고 여기에 가축의 의미가 뭔지를 상징적인 걸 해석해서 써줘야 되는데 네, 어떻게요? 가축은 어떤 세계 안에 들어가서 길들여진
백조는 밖의 세상에서 안에 들어가가지고 화려하게 보이고 하지만 여기 자체를 이해 못하는. 그거를 이거는 외세 세력, 이거는 토착 세력 이렇게 해서 그렇게까지 풀어서 썼어야 한다고요? 그렇게 풀어서 쓰면 잘 쓴 거 아닐까? 그렇겠죠. 근데 걔 걔를 여기다 어떻게 쓰요? 아니 그러니까 백조는 이 농가의 환경, 폐쇄된 공간을 병간인 농가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네. 그지? 외부적 관점으로만 설명하는 허황된 이야기를 늘어놨다 이렇게 써주면 허황된의 의미가 뭔지 설명했고 폐쇄가 뭔지 설명했고 우와. 뭘 우아하라 그래. 문장이 너무. 응. 오. 그냥 얘기를 썼는데 그거를 그러면 나는 뭘 본 거야 백조를. 니 여기 문제가 이렇게 폐쇄된 공간, 열린 공간이면 세국 정책을 하면 요 토착 세력 우리나라고 요 바깥에 있는 데는 개방 세력이고 그러면 개화파하고 여기 보수주의하고 폐쇄파하고 얘기를 하는 어떤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주장을 하고 뭐라고 트집을 잡았을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써준 거 아니야. 우와. 그거 신기하네. 뭐가 우아요. 그러면 이거 요 백조하고 저것만 냈을 것 같아 단순하게. 그게 아니라는 건 알았는데 어떻게 그거를 아니 네가 그러면 열린 세상 보면서 개방 생각 안 했어? 개방이면 개화기 생각 안 나? 개방하자 말자. 안 나요. 안 나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잖아. 개방사회면 폐쇄사회고 폐쇄사회면 세국정책이고 세국정책과 개방 정책과 어울려서 적절하게 타협할 수 있는 답을 써봐라 하는 걸 바탕으로 생각을 하고 되면 요것들에 있는 할머니의 집이 뭔지가 명확하게 된다는 거 아니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앞에서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왜 할머니냐 하필이면 옛날 집이고 요즘 집도 있을 테고 왜 집이라고 그랬냐. 광장은 없냐 들어오게 하는 시장은 없냐 이렇게 얘기한 거고. 너무 제가 쓴 글이 초딩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해는 하고 쓰는 능력이 있는데 네. 그거를 진짜 사력을 다해서 네가 고등에서 뭘 배웠냐고 이 닫힌 세상에 대해서. 그러게요. 그거를 써주는 거야. 배운 거를 다처로 그걸 다 살펴보면서 내는 거야. 근데 내가 이 닫힌 세상과 열린 세상에 대해서 교과 과정에서 뭐 배운 것 같다. 국영수사가 의미도 가책험 딱 하면 네. 과목마다 닫힌 세상, 열린 세상의 리스트 이런 거 배운 것 같다 쭉 떠오르면 그걸 활용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게 대박이야. 교과 과정에 충실하냐 아니냐? 네. 야 너한테 뭐 대학 교과 쓰래? 아니죠. 그래 네 배운 거 쓰라고. 국사책에 그거 안 나와. 한 번쯤 국사 떠올려야지. 개방이 나오면. 여기서는 또 저기에서는 그러면 개방 세력과 외부 세력이라면 이건 뭐라고? 인종이네 인종. 백조 인종차별. 저는 장애인 차별 생각. 오 그래도 되고 인종차별 장애인차별 자연적 성격이면 태생적이네. 태생적 네. 선천적. 네. 그러면 나머지는 선천적이니까 후천적이네. 사회적인 거. 환경 자라온 환경 같은 거가 사회적인 후천적. 거죠. 선천적 후천적이네. 네. 근데 그거 제가 장애인 차별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걸 여기다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겠었어요. 그걸 써보는 걸 네가 연습을 해서 써서 고쳐줘야 해서 내가 얘기하면 그대로 쓸 수 있어? 그 얘기요. 논술 수업할 때는 이게 비유했다. 그래서 장벽이 있으면 건너편을 차단하면 이걸 높이를 가야 되냐, 구멍 내고 가야 되냐, 돌아가야 되냐, 그 장박을 부서뜨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장벽에다 문을 낼 수도 있잖아. 그걸 그럼 장벽에다 문을 낼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거를 현실에서 이런 식으로 방영한 게 오. 그게 문을 여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이런 방법도 있다. 근데 그 방법을 쓰지를 못했다 얘는.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열어가는 방법이 문만 열어? 아니면 시야도 열려? 문도 열리면 시야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정신도 열리고 다 열리는 거 아니오.
그지? 네. 그러면 열린 세상에서 열어야 되는데 닫힌 것만 제거해주면 저절로 열려버리잖아. 닫힐 수 있는 원인만. 다는 그렇게 사소한 시도. 이게 뭐라고? 사소하지만 야금야금, 앙금앙금 뭔가를 깨트렸다는 거지. 네. 그래서 집단. 그럼 이거는 개인은 사소한 게 아니지. 개인으로 이걸 시도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지. 네. 이 집단으로 봤을 때 사소하게 작다는 거죠, 역할이, 이 사소한은. 그 사소한을 그렇게 해석해줘야 된다는 것까지 얘기를 해주는 사람도 있어, 꼼꼼하게. 예? 그래서 사회를 바꿔가는 거야. 그러면서 관용, 편견, 뭐 장벽에 비유한다. 이거 똑같은 말이 또 있어. 어? 이거 막 같은 말만 빙빙빙 돌아. 왜 그런 줄 알아? 자기가 어떤 말을 써놓은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해갖고 이걸 딱딱딱딱 끊어서 요 문장, 세 문장을 쓰면 안 겹치거든. 쓸 것도 충분하고. 네. 이거를 쭉 했는데 이게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생각해. 그제서야. 그래서 한 번 더 써.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자기가 써놓은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쓰면 다르단 말이지. 백조들을 관여하지 못했다. 오늘날 가축 다르다. 장벽, 편견, 장벽, 건너편 가라고 뜨면 열린다 세상, 열린 세상 꼭 없잖아. 그냥 뭐라고만 써놨어? 자세한 거요? 편견 제거하세요. 장벽 제거하세요. 이거밖에 없잖아. 네. 그럼 깊은 생각이 어딨어. 심화돼서. 없어요. 이걸 실천을 하든 뭐 하든 다양한 탐색도 하고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해야 대학을 뽑아주지.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쓰면 숙제했네. 누가 숙제하래? 아니. 평가할 때니까 네 생각을 꼭지까지 다 써보라는 거지. 네. 자, 그러니까 자, 첫 시간에는 뭐 배웠어요? 흐름. 흐름. 두 번째 시간은 뭐 배웠어요? 디테일. 분석. 이건 뭐라고? 구조. 분석. 그 다음 분석. 요번 세 번째까지 뭐예요? 쓰는 거. 아, 심화. 생각 심화. 쓰는 건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뭐를 써야 하는지. 아, 그래. 그 구조, 분석, 심화. 이렇게 4번 아직 배우지도 않았고요. 됐어요? 네. 근데 겁나게 빨리 나가는 거예요. 보통 구조 3번, 뭐 분석, 4번, 5번, 10번, 막 심화. 이거 하면 5번 해갖고, 이게 뭐 한 10회 이상 되는데 빨리 엄청 빠른 거야, 지금. 네. 근데 생각이 깊어지지 않으면 이게 진전이 안 돼, 나중에 이게 뒤에 단계는.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